이승만 정부가 나오고요. 4.19 나오고요. 장면 내각이 나오고요. 5.16 군사정변이 나오고요. 박정희가 나와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전두환 정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나오고요. 정부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이승만 정부 자유당 이승만 정부는 사전투표, 폭력배 동원,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답은 뭘까요? 3번. 대통령 직선제? 이게 지금 이런 자유당 때 뭐 이런 게 될까요? 4.19 혁명의 배경이 되고요. 그죠? 3.15 부정선거고요.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인조, 9인조 투표 등의 부정행위도 실시되었대요. 부정선거의 사례고요. 이후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어요. 곧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개정되고요. 장면 내각이 수립됐대요. 4.19 혁명의 의의로 옳은 것은 뭘까요? 5번이에요.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부패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을 세웠어요. 그죠? 밑줄 친 새로운 내각을 이끈 인물은 4.19 다음에 장면 내각이죠. 이승만 정부와 자유정권이 무너진 후 내각 책임제예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총선거가 실시되고 장면 내각이에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후 새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해서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어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어난 사실, 틀린 것은 12.12 사태는 이건 전두환이죠. 그죠? 맞아? 삼선개헌,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유신헌법, 한일 국교 정상화가 박정희 정부 때 있었어요. 12.16 사태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 후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전두환 등, 노태우죠. 등이 노태우죠. 신군부가 12.12 사태로 권력을 장악했어요. 12.12 사태는 전두환 거예요. 유신체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래요. 답은 뭘까요?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 강력한 권한이 있어요. 그죠? 자, 박정희 정부는 영구 집권과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했어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죠. 유신체제는 박정희 정부 때 수립됐어요. 광주에서 계엄령 초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계엄군이 무자비한 방법으로 진압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시민군 결성, 대규모 항쟁, 계엄군은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저항하는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신군부의 퇴진, 그죠? 계엄 철회, 그죠? 이거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한 거예요. 5.18은 전두환, 노태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라. 답은 뭘까요? 그죠? 이승만 1번,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그죠? 박정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야? 5.18 민주화 운동 조금 아까 전두환 그거.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요거가 될 거예요.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에 반발한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으나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다. 그죠? 박정희 정부의 붕괴 이후 신군부 집권에 반대한 5.18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탄압으로 진압되었다.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어요. 그걸로 누가? 노태우. 옳게 설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60년대에는 의류, 신발 이거는 가볍잖아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라서 그죠? 맨 처음엔 저거를 했어요. 그 다음이 50년대에는 제분, 밀가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설탕, 그 다음에 면방직, 방직 등 300, 다 새하얗지. 맞아? 하얀 거잖아. 300 산업이라고 그래. 세 가지 하얀 거. 이게 발달했대요. 답은 1번이에요. 70년대에는 철강, 기계, 조선, 중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 석유 파동은 70년대에 발생했어요. 석유 파동. 석유값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조금만 뛰어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버티질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틀린 것은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할 일이 있나. 그죠? 그죠? 2번이죠.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노력과 관련된 개헌, 헌법을 바꾸는 거죠. 이승만 정부예요. 이거 4452 반올림하는 문제, 그지? 맞아요? 유시는 절대 아니겠죠? 맞죠? 삼선? 이승만이 삼선했어? 아니요, 발칙이. 그죠? 4번.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직전에 실시한 총선거에 의해서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으로 장기 집권을 실시했어요. 이 유신하고 삼선은 박정희 정부 4번이었어요. 직접적인 원인 4월달에 60년 4월달에 학생, 시민, 그죠? 독재 정권 무너뜨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은 뭐라고? 3.15 부정선거가 원인, 지금 원인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그죠? 4.19 혁명의 의의를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원인은 3.15 부정선거예요. 국민들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 독재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하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다. 4.19 순서대로 답을 하래요. 자, 2번이에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그리고 마산 시위 중에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전국 대규모 시위,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학 교수들이 시국을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어요. 떠나간 거죠. 똑같죠. 4.19 혁명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수립된 정부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4.19 4.19
지금 장면 내각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국회를 해산해? 긴급조치권, 강력한 권한은 박정희 대통령 때나 있었던 거죠. 그죠? 자,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 양원제로 헌법이 개정됐어요. 이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의 결과 장면 내각이 수립됐고요. 장면 내각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했어요. 독재정치 청산을 위해 노력했고요. 5번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은 박정희 정부예요. 자,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내세운 목표, 1번 경제를 재건하겠다. 반공세력, 공산당에 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죠.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은 반공과 경제 재건을 내세웠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뭐를 했다고요? 군정을 실시했어요. 박정희 정부가 다음 정책들을 추진한 목적이 뭐냐?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 베트남에 파병했어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체결했어요. 국교 정상화했어요. 왜? 그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요.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 한국군 파병을 했어요. 박정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정한 헌법의 내용, 박정희 정부의 헌법 내용.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났고 경제가 불안해져서 국민의 지지가 하락했어요. 야당 수가 크게 늘어났으니까 불안하겠지,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도 갖게 했고요. 또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을 주었고요. 대통령이 국민의 긴급조치권을 부여했고요. 중임 제한을 없앴어요.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답은 5번이에요. 단임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전두환 정부 시기 때 내용이래요. 5. 유신체제가 붕괴된 배경. 박정희 정부는 독재 정권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헌법을 제정했어요. 유신체제를 성립했는데요. 왜 유신체제를 했어? 부마 민주항쟁 등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전개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예요? 피살됐어요. 그리고 11.6 사태가 일어나서 붕괴됐어요. (12.6) 사태,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권력층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중앙정보부장 누구?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살해했어요.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어요. 11.6 사태예요. 유신체제가 왜 붕괴됐냐? 죽어서 그렇지. 그죠? 11.6 사태가 핵심 답이네요. 썼어? 빨리 써요. 빨리 하고 다른 과목 해야죠. 그죠? 다음 사건 이후 상황으로 옳은 것은 11.6 사태로 불안해진 전국을 틈타서 전두환 중심으로 한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의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옳은 것은 5번 그렇죠. 계엄철에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1980년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신군부는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진압을 했어요. 그죠?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에 저항한 거예요. 전두환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아닌 것은 4번. 그죠? 지방자치제는 아니죠. 옛날에는 지금 인천시장 인천 사람들이 뽑죠. 구청장 다 뽑잖아, 그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 중앙 공무원이 알아서 올라가는 거야. 너 말 잘 듣는데 너가 이번에 인천시장에 이러니, 그지? 그런 걸로. 전두환 정부가 언론사를 통폐합했고요. 삼청교육대 무시무시한 걸 운영했어요. 자, 야간 통행 금지는 해제시켜줬어요. 전 박정희 때 있었던 거예요. 밤에는 못 나가는 거야. 어린이는 9시에 자야 되고 밤에 나가면 잡혀가요. 죽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교복, 옛날 교복 있잖아요. 여기 중학생은 가운데 중자 써 있고 고등학생 높을 꽃자 써 있어. 까만 교복 있죠? 가방도 다 똑같은 거고. 그렇게 했었는데 교복 자유라. 원장님이 2세대예요. 두발 자유라. 이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니? 완전히 날라리 판이 된 거예요. 바로 없어졌어. 2, 3년 만에. 2년 만에 없어졌어. 다시는 안 해, 우리나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장님은 교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봤어. 중고등학교. 원장님 아래 위는 다 입었는데 원장님 때는 원장님 동생도 입었는데 위에도 바로 그 사이가 몇 년 안 돼. 자, 김영삼 정부 때 뭐가 나온 거요? 지방자치제가 된 거예요. 김영삼 대단하죠. 87년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 고문으로 사망해요. 사건을 경찰이 은폐하려고 하자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이 시위를 전개한 거예요. 위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6월 그전 민주항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3번. 군부정권 퇴진, 대통령 직선제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내용이에요. 전두환 정부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죠? 답이 보였어. 미안. 답은 3번이에요.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어떻게 돼? 직선제를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87년 6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규탄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80, 88, 89, 90. 원장님이 고1, 고2, 고3이었어요. 원장님 중3 때. 응? 그죠?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그래놓고 노태우가 된 거요.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 대박이지? 맞아? 대박이에요. 자, 선언을 쓰래요. 선언 뭐 하나밖에 없겠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88년대 정권 노태우가 들어왔어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기본 인권을 신장하겠다.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 언론의 자유 보장하겠다.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실시하겠다. 이게 뭐냐면 원장님이 아까 이 시기라고 그랬죠. 이때만 해도 원장님이 이게 고1이라고 그랬어. 이때만 해도 전두환이었잖아요. 이때가 전두환이고 이때가 노태우잖아. 그죠?
우리나라에 학원이 없었어. 학원이 없었어. 만약에 과외를 하고 싶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그당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1,000만 원 한 달에 막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때 물가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몇백만 원이라고 했는데 걸리면은 잡혀가는 거야. 그 당시에 잡혀가면 어디로 잡혀갔어? 전두환 때 운영한 게 이거잖아.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 여기는 잡아가면서 이 새끼 주민등록번호 체크를 안 해. 얘가 무슨 죄를 져서 잡아갔다고 안 하고 그냥 넣어. 죽어도 누구 시체인지도 모르는 거야. 못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무서운 시대였어. 원장님이 고1이 되니까 애들이 다 학원을 다녔더라고. 예비 고1을 다녔더라고. 2월 달이니까 맞잖아. 이게 참 신문을 많이 안 보면 그치 되게 힘든 시기 아니야. 맞지? 애매한 시기지. 근데 12월 달부터 다닌 거요. 이 정보가 빠른 애들은. 맞지? 그지? 법으로 이게 다 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그럼 경찰에서 안 잡을 거 아니야. 그지? 다녔어. 원장님은 고3 내내, 고1, 2, 3 내내 학원을 갔다 한 2개씩 다녔어. 그때는 강의실 하나에 600명씩 들었어. 600명. 강의실 하나에 600명씩 들었어. 한 과목이 6만 원씩 내고 들었어. 이틀 가는 건데 주말반도 듣고 새벽반도 듣고 단과 있잖니? 단과 들었어. 600명씩 들어간 거야. 그게 학원이냐 씨. 근데 6만 원이 88년도에 6만 원이면 크겠지. 지금 학원비보다 훨씬 비싼 거. 단과잖아. 근데 원장님 3탕씩 들었거든. 그지? 어마어마하지.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노태우가 한 거겠죠. 자, 각 정부 시기 활동으로 틀린 것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어? 이명박 때? 88년에 노태우가 들어와서 이거 맞죠? 네. 이거 맞죠? 노무현, 참여정부, 과거사 정리 이런 걸 했어요. 김대중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해서 이때는 남북한 그때 김정일이 왔다 갔다 하고 좋았다고 통일되는 거 아닌가? 그 분위기였는데 김영삼 정부는 12.12 5.18 민주화 운동을 재평가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처리했던 거 아니야. 맞아? 잘못을 시인하면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 다 잡혀가야 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런 거 과거사 정리한다라는 게 맞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살아있고 다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지? 그죠? 이런 걸 했어요. 1번이에요. 자,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등을 국정지표로 제시했고요. 유엔 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 때요. 자, 6.25 전쟁 직후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 뭐 뒤지게 못 사는 거 하나 고르면 되겠죠.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재분, 재당, 면방직, 300 산업이 발달했어요. 직후에는. 자, 70년대 말에 세계적인 무슨 석유파동이겠죠? 우리 경제는 위기를 겪었다. 80년대 중반의 못못을 배경으로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때 반도체, 자동차, 기술 집약적 산업이 발달하였다. 70년대 석유 가격이 폭등하는 석유 파동이 2차례 일어나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겪었으나
80년대 중반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저 호황을 배경으로 높은 경제를 이룰 수가 있었대요.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옳은 것은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 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뭐야? 자, 공부해.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18세면 고등학생이지, 그지? 응? 2만 명이 90%가, 그지? 공단 같은 데 가봐. 고등학생들 많아. 대중문화와 스포츠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류가 확산되면 외국 문화가 우리나라로 전파되나? 아니죠.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었죠. 80년대 이후 프로스포츠가 등장했고요. 정부가 붕괴되게 다음 정부가 붕괴된 배경. 미국 경제 원조는 밀보리, 면화 등 농산물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재분재당 면방직, 300산업을 위주로 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였고 4% 매해 5%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승만 정부겠죠. 왜 붕괴됐어? 그죠?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4.19 혁명으로 붕괴됐죠. 5.16 군사정변, 유신헌법 제정, 박정희인데요. 한일협정을 맺었죠.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부마민주항쟁은 유신헌법 제정 이후에 일어난 거고요. 남북 정상회담은 그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이런 운동이 전개된 시기에 경제 및 문화 발달이에요. 새마을 노래예요. 이 노래는 아침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민 서비스 센터에서도 노래 방송이 나오고요. 크게 나와요. 확성기로. 학교 같은 데서도 나와. 온 동네가 다 돌려 쩌렁쩌렁하게. 그렇지? 애국가도 나왔어. 그때만 해도. 애국가가 딱 나왔는데 길 계속 가면은 글쎄 애들은 봐줬겠지만 끌려갈 수도 있겠지. 그지? 껄렁껄렁하면 깡패새끼라고 끌고 가겠지. 맞아? 어쩌면 간첩으로 오해 받을 수 있겠지. 너 간첩인가 가서 보자 할 수도 있는 거야. 뒤지게 패워놓고 아니네 미안 이럴 수도 있겠네. 그지? 자 뭐예요? 저건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거예요. 4번이에요. 70년대에 추진된 새마을 운동 노래요. 우리 새마을 깃발 있잖아. 이렇게 빨갛고 노란 거 이런 거 깃발 있잖아. 이것도 있고 마을마다 이런 크로바 있잖아. 네잎 크로바 4개가 있어. 뭐 4H 운동인지 뭐 무식갱인지 이런 거 무슨 비석처럼 크게 만들어 놓고 저 당시에 맨날 이랬어. 맨날 학교 갈 때 호미 갖고 다니고
삽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 아침에 학교에 한 7시에 가가지고 아침 7시부터 한 10시까지 일해. 학교 근처에 있는 도로 이런 거 다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켜서 다 정비해. 옛날엔 돈 안 썼어. 학교 다 학생들이 만들었어. 미치겠어. 정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네 중학교 만들었지? 운동장 같은 거 사람 하나도 안 써. 그냥 오픈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 니네가 하면 돼. 체육 시간에 뭐 하는지 알아? 돌 주워. 삽 들고. 재밌겠지? 실감 안 나지? 얘들 엄마 아빠들 다 그렇게 자랐어. 분위기 얼마나 엄마 아빠 세대편 아니에요. 바로 이 마크 이거 그지? 그지? 봤지? 똑같지? 완전 똑같아. 새마을 운동 뭐 맨날 아침에 노가다 하는 거요. 이렇게 애 새끼들 시키어가지고 괜히 이런 거 작업해. 무슨 논 일하는 거 이건 개인 거고 이건 개인 게 아니잖아.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그지? 맞지? 이런 거 일 시키는 거야 맨날. 환장하겠어. 맨날 일 시켜 맨날. 완전 이 새마을 깃발 어우 쩌름. 애들을 얼마나 일을 시켰는지 다 동원되는 거야. 이 돈을 받고야겠어? 애들도 다 이러고 이랬어. 저런 거 시키는 거야. 오늘날 애들 일 시키는 건 안 나오네. 새마을은. 그치? 재밌겠지? 난 저 당시에 저런 일을 시키는